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53년 겨우 67달러였습니다.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35,000달러를 넘겼습니다. 70년 만에 500배 이상 성장한 겁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측정하는 숫자가 바로 GDP입니다. 그런데 정작 GDP가 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면 매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GDP, 국내 총생산이라고도 하죠. 경제 성장률이 몇 %다, GDP가 얼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헷갈리셨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GDP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GDP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한국이 어떻게 세계 13위 경제대국이 됐는지도 살펴봅니다. GDP는 그로스 더메스틱 프로덕트의 약자로 한국어로는 국내 총생산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만들어진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합한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국내라는 단어입니다. 한국 땅 안에서 외국인이 만든 것도 포함되고 반대로 삼성이 베트남 공장에서 만든 제품은 한국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계산할까요? 경제학에서는 유명한 공식이 있습니다. GDP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NX입니다. C는 소비, 즉 국민들이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쓴 돈입니다. 한국 GDP의 약 48%를 차지하죠. I는 투자입니다. 기업이 공장을 짓고 설비를 구매하는 데 쓴 돈이에요. G는 정부 지출입니다. 도로를 만들고 공무원 월급을 주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NX는 순수출, 수출에서 수입을 뺀 값입니다. 한국처럼 수출이 많은 나라는 이 부분이 GDP에 큰 기여를 합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명목 GDP는 약 1조 7천억 달러로 세계 13위입니다. 이 숫자 하나로 한국 경제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GDP만 보면 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의 GDP는 세계 5위입니다. 그런데 인도가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인도는 인구가 14억 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1인당 GDP입니다. 전체 GDP를 인구수로 나눈 겁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약 35,000달러인 반면 인도는 약 2,500달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1인당 GDP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같은 1,000달러라도 물가가 싼 나라에서는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잖아요. 이걸 보정한 것이 PPP, 구매력 평가 기준 GDP입니다. PPP로 보면 순위가 꽤 달라집니다. 또 GDP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가사노동이나 자원봉사처럼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둘째, 환경 파괴나 자원 고갈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공장이 많이 돌아가면 GDP는 올라가지만 공기는 나빠지죠. 셋째, 불평등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GDP가 높아도 소득이 소수에게 집중되면 대다수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은 HDI라는 인간 개발 지수를 만들었고 부탄은 국민총행복지수 GNH를 도입했습니다. GDP는 경제의 크기를 보여주지만 삶의 질까지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한국의 GDP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말 그대로 기적이라고 불립니다.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GDP는 약 158달러였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나보다 낮았죠. 하지만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판을 바꿉니다. 섬유, 신발 같은 경공업에서 시작해서
1970년대에는 철강, 조선, 화학 같은 중화학공업으로 전환합니다. 포항제철과 현대조선소가 이때 세워졌죠. 1988년 서울올림픽 무렵에는 1인당 GDP가 4,000달러를 돌파했고 1996년에는 1만 달러를 넘기며 OECD에 가입합니다. 물론 1997년 IMF 외환위기라는 큰 시련도 있었지만 금 모으기 운동과 구조조정을 통해 3년 만에 극복했습니다. 이후 반도체, IT, 자동차, K콘텐츠 등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면서 2006년 2만 달러, 2018년 3만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이자 반도체 수출 1위, 조선업 수주 1위의 제조업 강국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과제도 분명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인구가 줄고 있고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AI와 바이오 같은 미래 산업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 한국 GDP의 다음 도약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GDP는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을 모두 합한 것이죠. 하지만 1인당 GDP, PPP 등과 함께 봐야 진짜 경제 수준을 알 수 있고 삶의 질이나 불평등까지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한국은 70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13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지속적인 혁신이 없으면 이 순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제 뉴스에서 GDP가 나올 때 이제 단순히 숫자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숨겨진 맥락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국채란 무엇이고 왜 나라가 빚을 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라가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국채를 발행합니다.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